자, 지금 더우십니까? 한국은 더운 가운데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고요. 어쩌면 지역에 따라서 제주도 이쪽은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미국은요,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폭염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의, 예를 들어 호주의 시드니 같은 곳은요, 지금 쌀쌀할 정도로 초겨울 날씨이기도 합니다. 참 이 이상기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가 그렇습니다. 지구가 워낙 크니까. 자, 우선 그런데요, 오늘 그 인류의 미래와 관련돼서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폭염 얘기, 날씨 얘기, 우리하고 좀 밀접한 얘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호주에서 어느 분이 좀 댓글 보내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 순서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은 인류 종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UN 사무차장이 한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갖다 쓴 겁니다, 지금. 자, 다음 키워드는 냉장고, 에어컨에 이어서 콩국수가 뜨고 있다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또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 부착 의무화도 있습니다. 또 대형 은행들의 올해 금리 인하 전망 실제 내용 있고요. 자, 덴마크가 퇴출한 불닭볶음면, 뉴질랜드는 no problem.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라산에는 온통 라면 국물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발의도 있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그 전면전은 인류의 종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그 전면전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 사무차장이 그냥 일반인이 말한 게 아니고요. UN 안보리 사무차장이 이 충돌은, 즉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UN 사무차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레바논은 모든 것의 발화점이다라며, 왜 레바논이 발화점이다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 헤즈볼라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게 헤즈볼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레바논에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자, 그래서 레바논은 모든 것의 발화점이다라고 UN 사무차장이 말하면서 추가적인 비극과 추가적인 사망이 인류에서, 지구촌에서 우려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잠재적으로 인류 종말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이어서 레바논과의 그 전쟁은 시리아를 끌어들일 것이고, 제일 먼저 시리아가 이제 들어갈 거고,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다른 나라, 또 서방 세계, 그 다음에 나중에는 궁극에는 러시아 들어가면 북한도 갈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하나씩 끌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 UN 사무차장은 그걸 걱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가자지구 전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비극을 가르쳐줬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지 정말 그걸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UN 사무차장은 끝으로 UN은 그 지금 현 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확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UN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확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헤즈볼라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길래 UN 사무차장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붙으면 인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어까지 사용을 하는지, 자, 헤즈볼라를 조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뉴스를 접하실 때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헤즈볼라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무장 정파인데 지금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그곳에 있습니다. 시아파 무장 정파죠. 이슬람은 시아파, 수니파 다 있는데,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종주국, 맹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웬만한 돈 다 됩니다. 시아파 무장정파는. 자, 그래서 헤즈볼라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정식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조직인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즈볼라는 그 웬만한 정식 국가를 능가하는 무기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마스도 무장 정파라고 할 수 있는데, 무장 조직 또는 그 하마스와는 사실 헤즈볼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요, 일각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깨질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감당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게릴라전에 특화된 소규모 군사 조직이라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규군을 압도하는, 레바논도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의 정규군을 압도하는 병력과 최첨단 무기를 갖춘 대군이다라는 점에서 아주 다릅니다. 전체 병력 규모 추정치는 좀 다양합니다. 누가 추정하는지 좀 다양하지만 일단은 그 헤즈볼라 자신들이 밝힌 게 아무래도 제일 많겠죠. 크게 발표를 하겠죠. 자, 헤즈볼라 측은 일단 10만 명의 정예 훈련 전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조금 다르게 봐요. 미국의 추정치는 좀 다릅니다. CI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그래도 한 5만여 명의 병력은 보유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2만 5천 명이 예비 전력, 그리고 한 2만 5천 명이 정규군으로 미국 CIA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력 수, 2만 5천, 5만, 10만, 병력 수도 중요하지만, 과거 무슨 1600년대, 1700년대 이럴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병력 수보다는 어찌 보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력 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려되는 점은 그들의 무기 수준입니다. 헤즈볼라는 미사일과 로켓을 무려 15만 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웬만한 국가보다 그 보유량은 더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 중에는 로켓포는 물론이고요,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러시아산 대전차 미사일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미사일은요, 사거리가 한 300km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km 정도라면 그게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헤즈볼라가 이 미사일을 마음먹고 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에 닿지 않는 구역이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이 미사일을 때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주력 있죠, 방어 시스템, 그 아이언돔, 미사일이 막 날라오면 일일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리는 그 아이언돔도 사실은 이 미사일이 좀 듬성듬성 날라올 때나 이게 그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동시에 수천 기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15만 기의 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마음 먹고 동시에 수만 기의 미사일을 쏴버리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대로 무기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사정권인데도 그렇습니다. 자, 이 때문에 헤즈볼라는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 이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도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국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헤즈볼라가 대들었다, 그렇게 맞붙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혼자 싸우겠어요? 미국 끌어들이려고 하죠. 독일 끌어들이려고 하죠. 서방 세계 다 끌어들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국가에서는 결국은 발을 담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또 그냥 나가겠습니까? 이란 끌어들이고 다른 그 아랍 국가들 끌어들이고 나중에는 러시아 들어가고 북한 들어가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헤즈볼라의 무기 잠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헤즈볼라는 그 외에도 그 러시아산과 중국제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함, 함정, 초대형 군함이나 이런 걸 상대로 쏴버릴 수 있는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그 드론이 많이 대세인데 이란제 자폭 드론까지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그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그 헤즈볼라와 전면전만은 절대로 좀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갖고만 그래? 헤즈볼라한테 얘기하지 할 수 있지만 미국이 헤즈볼라와 그런 대화 채널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스라엘에게 계속 그렇게 압박을 넣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이번에 그 유엔 사무처장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붙으면 인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된 것도 바로 그렇게 헤즈볼라의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감안해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 양측의 전쟁은 공멸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유엔, 미국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과 미국의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 그것도 역대 최고의 그 초박빙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그 미국의 외교력 부재로 인해서 끔찍한 실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지금 그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 상황.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잘 유심히 관찰하면서 팔로우 하고 있다가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요즘 미국이 너무너무 덥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그 한 구독자분이 호주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긴 호주인데요. 여긴 추워요. 추워요도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호주는 춥지롱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참 다양한 지구촌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그 미국은 지금 뭐 너무 덥습니다. 폭염 속 생활 얘기를 뭐 한 가지 전해드리자면 이제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냉장고, 에어컨에 이어서 콩국수가 뜨고 있다라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호주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호주가 지금 여기는 춥지롱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그분은 지금 뭐 오늘 영상 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그 시드니 쪽에 사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호주도요. 이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넓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 정도 되는 정도의 만만치 않은 규모의 엄청나게 큰 대륙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호주를 물론 대륙으로 치자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호주도 날씨가 똑같지 않습니다. 날씨가 이제 호주의 그저 북쪽 사이드 뭐 다윈 뭐 이런 그쪽 사이드는 지금 뭐 미국처럼 좀 뭐 아주 폭염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운 날씨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반구 쪽, 뭐 시드니 이쪽은 약간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 등 호주는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날씨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 점점 이제 남극 쪽으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추운 날씨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하고 좀 반대 날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국이나 미국과는 좀 반대되는 날씨다. 호주 전체가 아니라 호주 시드니 쪽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댓글 보내주신 분이 시드니 쪽에 사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뭐 맞으면 좀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댓글에 감사드리고 다음 키워드 말씀드린 예고 키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곳 LA를 중심으로 남가주, 캘리포니아 이런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냉방용품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 시원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식 하면 뭐죠? 떠오르시는 게 냉면. 요즘 냉면 말고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지난 주말부터는 LA 일원에 90도, 95도를 막 넘나드는 본격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 상품도 제철에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찾는 고객들도 최근에 늘었습니다. 아니 뭐 그전에 냉장고 없었나? 왜 덥다고 갑자기 냉장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냉장고는요, 이 냉매가 더위를 흡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날씨 때문에 집안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 냉매 자체가 뜨거워져서 냉장고가 좀 기능을 못하는 고장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요즘 그 냉장고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고치느니 새 냉장고를 아예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냉장고 수리 비용은 뭐 지역마다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출장 비용, 뭐 그리고 고장난 부품 교체 비용, 뭐 수리 비용, 뭐 인건비 등등등 해서 합치면 최소 한 번 이렇게 출장 오시는데 웬만하면 뭐 500불, 600불 이렇게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냥 돈 조금 더 보태서 새로운 거 하나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나는 경우도 많아서 이 한인사회에서 그 에어컨 수리기사들에게 관련 문의가 요즘 아주 불티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 고장의 주된 원인은 장시간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점이 많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가 이어지면서 갑자기 에어컨을 튼 거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한 더위에는 이제 그 에어컨을 좀 안 틀고 그냥 자연 바람으로 이제 견디시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저도 에어컨 바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밤에 잘 때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 뭐 낮에야 할 수 없지만, 다행히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뭐 금방 시원해지기 때문에 뭐 밤에 잘 때 에어컨 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 가니까 밤에 잘 때도 안 틀고는 못 자겠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일단 그 에어컨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밤에도 그렇고 특히 낮에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안 틀고 이제 선풍기 또는 자연바람 이런 걸로 버티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한 여름에는 안 틀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오랜만에 트니까 에어컨이 이제 작동을 잘 안 하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에어컨 기사 부르고 이런 거 전화가 많습니다, 요즘. 자, 그리고 식당으로 가볼까요? 타운 내 그 식당에 요즘 더위 때문에 여름 별미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이 웨스턴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 이름 유명해서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동양선교교회라고 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고, 또 가장 큰 교회, 대표적인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이게 이제 LA 한인타운 웨스턴 길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고 있는데, 그 동양선교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 웨스턴 도마 칼국수라고 있어요. 이 식당이 지난 주말부터요, 여름 특선 메뉴 때문에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너무 잘 팔렸어요. 그게 뭐냐? 냉면보다는 더 잘 팔리는 게 바로 콩국수라고 합니다. 콩국수. 요즘 그래서 아주 콩국수가 이곳에서 부쩍 많이 팔려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한 콩국수. 냉면도 좋지만 냉면보다는 이제 콩국수는 영양가도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콩국수 다음으로는 메밀국수를 또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메밀국수는 또 이제 칼로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냉면, 콩국수, 메밀국수 뭐 이 중에 하나 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덥다고 갑자기 차가운 걸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키워드로 갈게요.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 부착 의무화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는 7월 다음 달부터요,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반드시 갖추어 놓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의 내용이 아주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뭐 위반할 수 있는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위반을 했는데 적발이 됐어요. 그럼 적발 됐을 때는 뭐 벌금 얼마나 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동스러워하는 상황이라 이 한인들에게도 상당히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칫 직원들로부터 무차별 소송을,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떤 그 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 있죠. 뭐 하나 소송할 거 없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가면 또 그런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알아요. 7월 1일부터 이런 걸 부착해 놓아야 된다는 걸. 근데 이제 말 안 하고 있다가, 업주가 모르고 있다가 부착을 안 하면은 이제 며칠 슬그머니 지난 다음에 이걸 이제 제보를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소송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얼떨결에 소송을 당하는 그런 업주도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서명을 해서 확정된 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거고, 원래 이제 정식 이름은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입니다. 워크플레이스, 일하는 곳, Violence Prevention Plan. 그래서 이걸 줄여서 WVP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그걸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붙여놔야 돼요. 어디다가? 모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동구역에 항상 붙여놔야 됩니다. 이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담당자의 이름, 직책 뭐 이런 걸 다 써놔야 되고요. 또 폭력 보고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어떤 절차도 거기다 써놔야 되고요. 직원이 어떤 그런 직장 내 폭력 같은 걸 피해를 입었는데 신고를 하는데 보복당할 것이 우려된다. 뭐 이런 경우에 직원이 보복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도 붙여놔야 되고요. 또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절차도 써놔야 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모든 절차를 다 거기다 쫙 써놔야 합니다. 자세히 이제 모르시겠으면은 아까 WVPP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WVPP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자세한 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제 노동법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해도 되고요. 꼭 이제 구비하지 않고 있다가 괜히 종업원들에게 소송당하는 또는 적발되는 이런 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대형 은행들의 금리 인하 전망 실제 내용입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10곳 가운데 4곳은요, 연준이 올해 안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0곳 가운데 나머지 4곳은 오히려 연내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나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곳 가운데 10곳 모두 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번 할 거다. 그게 이제 10곳 중에 4곳입니다. 자, 결국 미국 내 대형 투자은행은 금년 안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횟수를 연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연준보다 오히려 한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계에 따르면요, 올해 안에 한 차례 한 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금융기관은 어디냐? 바클레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도이체방크 등 4개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례 인하를 전망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 골드만삭스, 그리고 노무라, 그리고 웰스 파고, 또 TD뱅크였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죠, 은행이. 은행이라기보다는 뭐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3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기관이 딱 2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시티그룹,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 2곳은 3차례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것입니다. 3차례 하면 좋죠. 그래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면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좋습니다. 물론 양날의 칼이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올해 한두 차례 이상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덴마크가 퇴출한 그 불닭볶음면. 뉴질랜드는 no problem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함량 등을 직접 조사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때문에 거기 리콜 시킨 이후에 그랬지만 리콜 결정을 내릴 수준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식품안전국은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이 높지만 매움 정도를 그 제품에 표시했기 때문에 알아서 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식품안전국은 이 제품이 노인과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제품의 주 소비자층이 아니다라면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먹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너무 맵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 터이니 그러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안 먹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공공안전을 위해서 제품을 즉시 리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불닭볶음면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부작용 보고가 뉴질랜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양식품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뉴질랜드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라면서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앞서 덴마크 정부는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서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한 바 있죠. 덴마크의 이런 리콜 조치 이후에 오히려 전 세계에서 뭔데 이렇게 막 라면을 리콜해? 그래갖고 갑자기 모르던 사람한테도 알려지는 홍보 효과. 덴마크로 봐서는 좀 약오른 일이죠. 그런 홍보 효과도 누렸고, 이번에 뉴질랜드가, 그래? 그럼 우리도 좀 조사해볼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이런 거는 리콜 시킬 수준은 아니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지금 한라산에는 온통 라면 국물이입니다. 이게 라면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사실 라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인간의 얘기입니다. 자, 한 일본 매체가요, 세계 문화유산인 제주도 한라산이 한국의 일부 몰상식한 국민들의 행동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왜 이런 거를 보도하고 난리야 할 수 있지만 거짓이라고 오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기분이 나쁘고 좀 창피하고 굴욕적인 것도 좀 사실입니다. 자, 일본 매체의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버려지는 라면 국물 때문에 한라산이 지금 오염되고 식물들이 고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의 어떤 한국 등산객들의 어떤 행동이나 비매너 이런 것들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뉘앙스로 일본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자, 비아냥거리든 말든 우리는 일단 팩트 자체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세계유산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한라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매체는 강조를 하면서 원인은 라면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라면 국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니, 라면도 아니고 왜 또 라면 국물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등산객들이 그 한라산에 올라가서 추운 찬바람 맞고 막 이런 추울 때 이 라면을 먹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한대요. 컵라면 하나씩 들고 가갖고 뜨거운 물은 뭐 가져가시는지. 그 등산객들이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먹다 남은 이제 면은 다 먹고 내려가려니까 이제 배고플 수 있으니까 면은 후루룩 다 안 남기고 다 드시고 이제 국물이 남잖아요. 뭐 그것까지 마시기가 좀 그렇죠. 뭐 스프 같은 거 짜고 그러니까 나트륨 너무 많이 먹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면은 다 먹었는데 남은 국물 다 확 마셔버리긴 좀 싫고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그 남은 국물을 산에다 그냥 바닥에다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저기 그렇게 이제 버리는 바람에 한라산의 식물들이 시들어가는 등 자연이 파괴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본 매체가 보도한 겁니다. 이 매체는 한라산 설원에 인스턴트 라면 용기가 여기저기 늘러있고 또 나무 젓가락 등등 또 그리고 그 옆에는 누런 라면 국물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면서 바닥에 있는 하얀 눈이 일부는 오렌지 색깔로 변색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왜? 거기다가 자꾸 라면 국물을 버리니까. 이 일본 매체는 계절에 따라서 표정을 바꾸는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한라산이 라면 국물 때문에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라고 우리 대신 자기들이 뭔데 여하튼 자기들이 걱정을 하는 척 하면서 도대체 한라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체는요, 그 배경에 한국의 뿌리를 둔 라면 문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면 문화? 뭐 언제는 뭐 라면이 자기네들 거라고 그래 놓고 이제선 갑자기 또 라면 문화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럴 때 이제 또 여기다 갖다 붙이네요. 뭐 그거는 나중 생각이고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진실, 팩트잖아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한테는 좀 불편한 진실, 어찌 보면 좀 창피스러운 진실인데 이 일본 매체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록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접한 이상 앞으로 한라산 다니시는 분들 절대 그 안에 올라가서 라면 드시다가 그냥 후룩후룩 막 바닥에 버리고 특히 라면 국물 아무데나 막 버리고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발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지금. 자, 국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국민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뭐 청원 올라왔다 와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자, 일단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그 해당 청원에는 2만 명 정도가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갔습니다. 글로 회부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 중에 누구라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청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린 청원에 대해서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또는 못하면 왜 무슨 일 때문에 못했다라는 걸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1만 명 정도 올라갔으니까 5만 명은 당연히 넘었죠. 그래서 이걸 결국은 법에 의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 문제가 회부가 됐습니다. 자, 현재 국민 동의 그 청원 제도에 따르면 이제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에 관련되는 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보면은 국회 안에 또 소규모 위원회가 있잖아요. 뭐 법제사법위원회, 뭐 방송통신위원회, 무슨 뭐 윤리위원회 뭐 다 있잖아요. 요것은 이제 무슨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문제니까 법과 관련된 문제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 소위원회로 지금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뭐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뭐 장난친 건지 뭐 이런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라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본회의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회의까지 그 통과를 하게 되면 탄핵 청원은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그 처리 결과를 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됩니다. 자, 국회 홈페이지에 처음 이 청원을 올린 그 청원인 그 개인이 뭐라고 썼냐면 게시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라고 자기가 그 청원을 올린 백그라운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국민청원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발의됐다라고 해서 물론 그게 곧 뭐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또 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한번 좀 뒤흔들어 놓는, 한 번 더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긋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 또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헤즈볼라에 의한 인류 종말을 우려하는 유엔 사무차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소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니까 머리가 더 아프고 머리가 더 복잡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